기술과 기술이 결합된 21세기는 융합시대이다. 특히 IT를 기반으로 한 융합기술은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인문학적 상상력과 IT 기술의 결합으로 탄생된 것이다. 지금도 창의성을 기반으로 한 IT 융합기술이 세상을 바꾸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창의 IT 융합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 창조 경제를 밀어주는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인재인데, 특별히 아마 창조 경제를 이끌 사람들은 이런 창의성이 있는 인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의 교육은 스스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찾고 거기에 몰입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몰입이 돼 있는 또 영감을 받은 학생들은 어떤 기존의 그런 지식을 본인이 굉장히 원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많은 효율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창의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이 훨씬 행복한 것 같습니다. 창의적인 융합기술은 삶에 가까운 부분부터 광활하고 먼 영역까지 인류의 과제를 풀어나갈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그 중에서도 언제나 인간의 한계를 일깨워줬던 바다, 그 미지의 영역에서 빛을 발휘하는 융합기술이 있다. 신화 속 거인의 이름을 따온 수중 로봇 사이클롭스는 인간이 할 수 없는 바닷속 생태와 자원 탐사를 위해 만들어진 로봇이다. 물속에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사이클롭스는 무엇보다도 기발한 아이디어와 다양한 기술 간의 융합이 필수적이다. 로봇의 센서와 육상 간의 통신을 하는 그런 통신 기술, 이런 기술들이 모두 접목되는, 마치 기계와 전자 기술과 그리고 정보통신 IT 기술이 하나로 융합이 되어야 결국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목표로 하는 인간을 대신해서 수중 작업을 할 수 있는 로봇이 탄생할 수 있기 때문에 IT 융합이 매우 중요하고, 또 그것이 구현되었을 때 비로소 최종적으로 인간을 대신한 수중 로봇이 탄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조금 더 가까운 곳에서는 어떤 융합 기술을 필요로 할까? 헬스케어에 대한 관심이 큰 요즘, 더욱 간편하고 빠르게 질병을 진단하고 정보를 전송하는 바이오 센서 기술이 세계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특히 바이오 센서의 핵심인 실리콘 트랜지스터를 이용해 소자를 만드는 기술은 반도체 기술을 기반으로 전자, 화학, 생명, 기계까지 모든 기술들이 접목돼 있다. 융합을 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어떠한 시스템을 만들 때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기술로만 시스템을 만들 수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융합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이것은 사람의 어떤 상상력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만들고 싶은 어떤 물질이, 어떤 그런 소자가 있을 때 그 소자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들은 이미 그 본인이 하고 있는 다른 학문들에서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 기술들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얼마나 잘 차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본인이 상상하는 그 어떤 소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가 결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창의 교육의 목표는 상상력의 지평을 넓히는 것이다. 그것은 어울리지 않았던 것을 하나로 묶어주고 새로운 것을 탄생시키는 원동력이 된다. 상상력으로 탄생된 융합기술은 그 적용 분야 또한 다양하다. 화학과 생물학, 신소재, 의료공학 등 다양한 연구에 활용되는 융합기술이 있다. 빛과 초음파의 결합으로 민감도가 높은 영상을 제공하는 광음향 단층 촬영 기술. 기존 영상 진단 기술의 단점이었던 휴대성과 안정성까지 보완한 이 기술은 문제를 해결하는 힘이 융합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아무리 잘 만들어진 시스템이 있어도 그 적용 분야를 찾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같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광음량 단층 촬영 시스템을 이용한 융합 연구가 중요하고, 또한 다른 쪽에서 풀지 못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같이 융합 연구를 함으로써 그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래를 개척하는 것은 여러 기술들 간의 융합, 그리고 창의적인 발상 속에서 구현된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힘을 믿고 교육을 진화시키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할 일이다. 창조 경제를 견인할 인재 양성, 그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창의 교육의 방법에 대해 들어본다. 안녕하십니까, 이진수입니다. 이번 정부 들어와서는 창조 경제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또 창의 교육이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런 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저희 본 교육 프로그램이 시작할 때 정부에서는 스티븐 잡스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러한 희망을 저희들에게 피력하기도 했었습니다. 제2의 스티븐 잡스라든지 제2의 마크 주커버그라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희망을 저희들에게 표현해 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사람들이 좀 창의성을 대표하는 사람이라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을 텐데,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는 첫 번째로 해야 될 질문이 왜 창의성이 필요한가? 그거를 한번 우리 스스로 물어보는 이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시대적으로는 지금 우리나라가 정말 창의적인 인재를 필요로 하는 그러한 문턱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저희들의 경쟁자들이 앞서서 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목표만 보고 달리면은 저희들이 되었던, 어떤 의미에서는 좀 쉬웠던 그러한 이 게임이었다고 본다면은, 지금은 우리나라 산업에 하나씩 둘씩 어느덧 주변을 돌아보니까 우리 앞에는 없고 우리 옆에도 잘 없고 우리가 어느덧 앞에 와 있는 그러한 시대에 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우리나라 여러 회사들이 이미 상당히 많은 품목에서 세계에 1위가 되어 있는 이런 시대에 와 있습니다. 세계 1위가 되면, 또는 경주자가 제일 앞에 서면은 아무것도 앞에는 안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디로 뛰어가야 될지, 어디로 내가 골을 향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태에 와 있습니다. 대학 교육에서 얘기하자면은 이전에 골이 분명히 있을 때는 여러분들의 교육이, 우리들의 교육이 전문가가 빨리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나라에서도 빨리빨리라는 말이 많이 있었지만은 빨리 전문가 교육을 시키고 여러분에게 많은 지식을 그냥 호수로 물을 부어 넣듯이 부어 넣어서 빨리 전문가가 되어서 산업 현장에 투입이 되어서 우리의 경쟁자를 빨리 따라갈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교육이 되었고, 또 그것이 우리나라의 압축 성장을 이루는데 가장 큰 공헌을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혀 다른 패러다임의 시대에 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쫓아갈 앞에 대상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이 페이스메이커가 돼야 된다는 이러한 시대에 와 있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이전에는 패스트 팔로워가 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제는 우리들이 포스트 무버가 돼야 되는 이런 상황에 와 있는 것입니다. 포스트 무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창의력, 또는 다른 사람은 통찰력, 또는 어떨 때는 미래를 내다보는 힘,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이 서로 다른 듯한 개념이라고 보면서도 또 굉장히 밀접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창의성이 있는 사람이 미래에 대한 통찰력이 있게 마련이고, 창의성이 있는 사람들이 좀 더 방향을 잘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우리나라의 현황은 어떤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그 동안에 쭉 이 시행해왔던 설문조사를 보면은 이거는 우리 학교에서도 했었고 또 타 학교 설문조사를 비교해 보아도 같은 내용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는데 그 설문조사 중에 어떤 조사가 있었는가 하면은 학부 학생들이 1학년에 들어오면 이 대학에 대해서 기대하고 또 자기가 공부할 것에 기대하는 그러한 기대치를 조사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매 학년 조사를 해보면 되게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드러나는 것이 뭔가 하면은 매년 지나갈 때마다 상당히 빠른 속도로 그 학생들의 어떤 모티베이션, 호기심이 떨어지는 현상을 발견을 저희들이 하게 됩니다. 이것은 특히 미국의 교육 또는 유럽의 경우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나라는 이런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왜 외국은 우리보다 꽤 심하지 않은가? 외국은 어떤 특별히 창의 교육이라는 말을 강조하지 않고도 굉장히 창의적인 인재들이 많이 나오는 걸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마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 중고등 교육의 문제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는 대학에 들어오느라고 아마 여러분들이 거의 굉장히 많은 시간을 대학을 입학하기 위한 그런데 시간을 주로 다 소비한 거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조용히 기대서 나는 미래에 뭐가 되고 싶다든지 나는 미래에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또는 나한테는 어떤 재능이 있는 것인가 이것저것 여러분 시도해 볼 수는 아마 시간적인 여유가 거의 없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대학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물론 중고등 교육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우리가 더 근본적인 문제도 있지만은 그럼 대학에 와서 대학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주고 있는가? 아시다시피 아까 제가 얘기 드린 대로 우리나라 대학은 전문가 교육 중심입니다. 여러분들을 많은 양의 지식을 빠른 시간 안에 주입을 시켜서 빠른 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돼서 졸업해서 우리 사회에 크게 기여하도록 짜 맞춰져 있는 교육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그 교육이 매스 에듀케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집단을 그렇게 전문가로 만드는 교육에 특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에 들어와서도 내가 뭐가 되는 것이 좋을까 또는 내가 과연 재능이 어디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편안하게 기대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고등학교에도 힘들었는데 대학에서도 계속 힘든 시간을 쉴 시간 없이 생각해 볼 시간 없이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되게 여러분들의 호기심이라고 그럴까 모티베이션이 하나씩 둘씩 떨어지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면 창의성은 과연 뭐고 어떻게 우리가 창의성이 생기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창의성은 우선 어떻게 생기는가? 아마 창의성은 선천적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굉장히 창의적인 사람, 남들보다 좀 더 창의적인 사람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제 경험으로는 더 많은 경우는 후천적으로 인스피레이션을 받아서 생기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을 개인적으로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학생들에게 모티베이션을 주는 여러 방면으로 모티베이션을 줄 수가 있는데 또 학생들에게 인스피레이션을 줄 수 있는 어떤 이러한 기회 또한 이러한 상황 또한 이러한 교육이 된다 그러면은 학생들이 훨씬 바로 내가 저걸 하고 싶었다 내가 저걸 하고 싶다 이런 아마 고백이 되고 그쪽으로 자기가 몰입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창의성이 생기는 건 제가 보기에는 선천적인 재능은 타고날 수 있겠지만 모든 사람에게 주어질 수 있는 거는 그 인스피레이션을 받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고요. 두 번째로는 창의성이 이렇게 생기기 위해서는 무언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할 때 저는 창의성이 생긴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기 싫은 걸 할 때 창의성이 뭐 생기겠습니까? 그건 그 일에 그런 능률도 일어나지 않고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떤 여러분에게서 굉장히 재능이 발휘되기도 어렵고 창의적인 것이 나오기가 어렵겠죠. 물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대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제 미래 포스트 무버가 되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인재들이 점점 더 중요한 시대가 됐기 때문에 하나씩 둘씩 여러분들에게서 이런 이 하고 싶은 걸 함으로 인해서 창의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거는 이 여러 가지에서 나올 수도 있죠. 내가 가령 이 전공을 하고 싶다 할 때는 그것을 여러분이 정말 어떤 사람은 하고 싶어서 하는 경우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할 수도 있겠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그 마음 가운데 내가 이것을 하면은 정말 밤을 새서 일을 해도 참 내가 즐겁다, 내가 행복하다, 이렇게 하는 것을 여러분이 빨리 찾을수록 아마 이 훨씬 큰 그러한 효과를 낼 수 있고 또 그 가운데서 창의성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것을 저희들이 대학에서는 우리 대학에 우리가 초점을 맞췄을 때 그럼 앞으로 대학의 창의 교육은 어떻게 되어야 될까? 그런 것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학의 교육은 한마디로 전문 지식에 기초한 창의 교육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창조 경제에 기여하는 것은 온 국민이 기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대학생들이 내가 모든 창조 경제에 모든 걸 기여한다는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고, 일반 국민들이 아마 더 많은 대학 교육을 받지 않은 더 많은 국민들이 훨씬 많은 그러한 창조 경제에 기여를 하게 될 겁니다. 대학은 깊은 전문 지식에 기초한 그러한 창의 교육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정말 프로 정도의 레벨이 돼야지, 기술적으로는 일단 더 이상 내가 증거할 수가 없는 수준이 돼야지 그 다음에 창의성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창의 교육이라는 것은, 대학에서 추구하는 창의 교육이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이 아웃라이어라는 책에서도 보이지만 거기 뭐 노벨상 수상자라든지 또는 뭐 비틀즈 얘기도 나오고, 이런 사람들이 왜 세계적인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는가? 그 사람들은 항상 10,000시간의 훈련 기간이 있다고 합니다. 10,000시간 이상의. 10,000시간이라고 그러면 제가 계산을 자세히 해보진 않았지만 10년 동안 하루에 서너 시간 이상씩 훈련을 해야지 10,000시간이 되고, 10,000시간이 넘어야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그 악기를 하든지 바둑을 두든지 여러분들이 지식을 쌓든지 또는 여러분이 팝 뮤직을 하든지 감이 오기 시작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10,000시간이라는 게 긴 시간인데 그러한 시간의 노력이 우리가 있어야 되겠고, 그 후에 여러분들이 그 위에 꽃을 피우는, 창의의 꽃을 피우는 그런 여러분들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에게 주로 제가 많이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럼 우리 대학에 여기 교수님들도 계시고 그런데 우리 대학에서는 과연 그러면은 어떤 것이 필요할까? 우리는 어떤 것을 학생들한테 제공을 해야지 학생들이 10,000시간의 훈련 위에 우리가 창의의 꽃을 피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냥 호수에 물 붓듯이 학생들에게 주입시키는 교육으로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창의 교육이라는 것이. 이제 학생들에게 좀 몰입할 수 있는 환경도 주고, 인스피레이션도 주고, 그래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대학에서 제일 인스피레이션을 받는 대상은 선생님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과 얘기할 때, 내가 이 선생님 좀 되고 싶다. 내가 지금 이 선생님한테 이걸 나도 공부하고 싶다. 그 선생님으로부터 가장 큰 인스피레이션을 받는다고 합니다. 제가 많은 노벨상 수상자들을 그걸 봤더니 그 사람들이 고등학교의 이 성적이 중간이랍니다. 중간. 평균이. 그러니까 여러분의 노벨상 수상자들이 반짝반짝한 사람이었다고 꼭 보실 필요가 없어요.
중간에 이후에는 대부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언제부터 달라지기 시작하냐면은 대학과 대학원에 가서 우수한 선생님을 만나서 그 선생님의 그걸 따라가다 보니 그 선생님이 그것이 좋아서 따라가다 보니까 굉장히 이 몰입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노벨상 수상자까지 저절로 되는 이런 그 고백을 하는 것을 많이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선생님으로부터 여러분은 선생님으로부터 많이 선생님께 질문을 하고 또 서로 얘기를 하고 해서 그 모티베이션을 받는 게 선생님은 많은 것을 빼내려고 하는 게 노력을 필요하고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조금 더 시간을 많이 주셔서 선생님들의 연구가 많이 필요하고 또 굉장히 하는 일이 많지만 그 우리 후속 세대에게 많은 영감을 주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그러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학생들이 영감을 받는 게 이 환경이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과 뭐 공간, 기타 뭐 여러 가지 뭐 이 경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뭐 환경, 우리 여러분들이 좀 더 이 창의성이 갖도록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돕기 위해서 사실 정확하게 이 창의 공간을 만든 거 여러분이 아시나요? 창의 공간을 볼 때마다 기존의 공간은 다르기 때문에 뭔가 좀 뭔가 다른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고 경험도 중요하겠죠. 경험도. 여기에 우리 학생들이 아마 작년에 한 학기 그 외국 대학에서 수강을 했는데 거기 보면은 뭐 여러분들이 거기 가가지고 많은 경험을 하죠. 우리나라랑 다르니까. 도로 하나도 다르고 건물 하나도 우리랑 좀 다르게 만들지 않았나요? 거기 보면은. 그리고 거기 미술관도 또 우리랑 좀 다르고. 그 여러 가지를 보면 야, 이게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이게 좀 다르구나. 좀 그 여러분들에게 좀 다른 그런 관점을 심어주는 게 아마 굉장히 더 중요한 그러한 저희가 기대하는 바였다고 볼 수도 있겠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경험이나 공간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조금이나마 제공을 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여러분들의 그 어떤 창의성, 좀 다른 생각 이런 것에 저희들이 도움을 드리려고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과 학생이 아까 얘기한 대로 좀 더 밀접한 관계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좀 더 선생님들 시간을 많이 들이면은 학생들이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아마 선생님 수준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빨리 올라올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 전문적인 지식을 쌓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학생들이 열심히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어떤 그 호기심, 모티베이션을 주면 특히 이제 선생님을 통해서 거기까지 못 따라간다 하더라도 그 영감을 주면 그러면 아마 그 교육의 반은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 얘기한 대로 뭐 스티븐 잡스, 마크 주커버그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창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그런 걸 좀 많이 느끼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압축 성장한 이거를 과거를 족적을 돌아와 보더라도 이렇게 짧을 때 그냥 지식만 갖고 저희들이 이렇게 됐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처음에 지식이 없을 때도 500원짜리 들고선도 우리들이 배를 수주하는 나라 아닙니까? 그런 우리나라가 여러분들이 그런 창의적인 그런 것들을 많이 여러분들의 능력을 우리 선배들이 발휘를 했었는데 뭐 스티븐 잡스 얘기를 하더라도 사실은 스티븐 잡스가 MP3로부터 다시 이제 재기를 했지만 그 MP3의 그 전신이 아이리버에서 이미 그것을 먼저 몇 년 전에 우리가 더 먼저 시작을 했었던 거로 여러분이 잘 아실 거고 마크 주커버그가 뭐 요새 페이스북으로 지금 이런 큰 회사가 됐지만은 그것도 사실은 몇 년 전에 우리나라 싸이월드가 같은 개념 아닙니까? 그래서 그 싸이월드나 아이리버 같은 그런 회사들이 미국에 있었다면 아마 그런 회사들이 지금 미국의 이런 큰 애플과 같은 뭐 이런 회사들이 되지 않겠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그 DNA에는 무궁무진한 그런 창의성이 좀 숨어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환경하에서도 지금 이렇게 세계 선진국 문턱에 다가와 있다는 것만 해도 저는 굉장히 놀랍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로 그동안에 압축 성장을 하느라고 여러분들에게 너무 많은 거를 주입을 하느라고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부터 아마 눌려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저는 아마 우리 학교 특히 우리 여러분의 우리 학과에서는 그걸 좀 더 열어드리고 싶습니다. 좀 자유롭게 열어드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상상의 날개를 좀 펴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그걸 통해서 좀 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를 좀 몰입을 할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몰입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몰입을 하면 여러분이 밤새서 일을 해도 되기 때문에 아까처럼 압축 공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압축 공부를 해도 여러분들이 힘들지가 않고 재미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과에 지금 보면은 인재상을 지금 여기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선 저기 첫 번째 보면은 Creative Imagination, 그러니까 창의적 상상력,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는 Integrative Investigation, 융합적인 탐구 능력. 그 다음에 Transportive Innovation. 저희가 앞에 저 C, Creative, Integrative, Transformative, 또 Engineering 붙인 거는 저희 학과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CITE를 했지만 사실 그 아래에 있는 그 I라는 단어가 지금 우리 창의적인 인재들에게서 기대하는 여러 가지 단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저런 창의적인 거 또는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여러분 하고 싶은 걸 생각하고 하게 될 때 여러분들이 몰입을 할 수 있는 여기처럼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여러분이 몰입을 할 수 있는 또는 인벤션으로도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생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학생 여러분들도 아마 우리 학과에서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가 또 쌓이고 뭐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이 때로는 조금 시간을 좀 들여서 과연 내가 뭘 하면 좋을까? 그리고 그런 걸 좀 깊이 생각을 주시면 좋겠고 선생님들이 그거를 잘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어떨 때는 한 선생님이 도와주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선생님들이 도와주면 우리들이 그 학생들이 어떤 그 하고 있는 일에도 꽃을 피우고 그 창의성에도 꽃을 피울 수 있는 이러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이런 창의성, 지금까지 얘기한 창의성 교육을 어떻게 구현하고 있는가를 하나 예로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거라고 볼 수도 없겠고 가장 최선의 것이라고 볼 수도 없겠지만 일단 창의적인 교육을 위해서 교육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는 어떤 첫 번째 시도라고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많은 피드백이 필요할 거고 특히 우리 선생님들의 피드백도 필요하고 직접 이 코스를 밟아가는 학생들로부터도 많은 피드백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가 필수 과목으로 가지고 있는 크게 세 가지가 아마 다른 학교나 다른 학과에는 없는 거로 제가 확인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는 저거를 소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PGS라는 것은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나 또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제가 저거를 우리가 처음에 시도했을 때 생각을 했을 때는 여러분이 꿈이 뭔가를 좀 적어보기 위해서 아마 우리 학생들 중에는 이제 처음 대학에 들어왔을 때 어떤 학생들, 소수의 학생들 이미 비전을 가지고 들어온 학생들도 있는 것 같아요. 비전을 가지고 이미 꿈을 가지고 들어온 학생들도 있고 근데 다수의 학생들은 확실치 않은 상태로 들어온 학생들이 아마 다수인 것 같고 또 다른 소수는 꿈이 없이 들어온 학생들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섞여 있는데 그렇지만 대다수의 학생들은 꿈을 생각해 보지 않았거나 또는 불확실한 상태로 들어온 왜냐하면 대학을 들어오느라고 바빴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이 대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한 학기 동안 한번 본인이 여러 선생님을 만나보고 또 여러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나는 과연 어디에 가장 잘 맞을지 나는 꿈이 뭔지 어디가 내가 가장 창의성을 잘 발휘할 수 있는지를 좀 생각해보고 적어보라는 뜻에서 PGS라는 저 스테이트먼트 아마 적어보는 이러한 시간
그래서 그걸 학점을 주는 저런 과목을 저희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2학년 1학기 때는 크리에이티브 IT 디자인 코र्스, 창의 IT 설계 과목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과목은 1학년 1학기 때 꿈을 써봤으니까 그 꿈을 실현하도록 도와주겠다. 저희 꿈은, 선생님들의 꿈은 그겁니다. 학생들은 어떻게 그거를 받아들였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PGS를 통해서 꿈을 꿔봤으니까 그 꿈을 한번 실현해 봐라. 그래서 여러분이 이 과목 2학년 1학기 처음에 아마 발표를 했을 겁니다. 여러분의 꿈이 뭐고 하고 싶은 게 뭐냐. 그거를 아마 발표한 거를 기억이 나실 텐데, 그럼 우리가 도와줄게.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과 같이 여러분이 그걸 하는 가운데, 아, 내 꿈이 이상이기보다는 공상에 가까웠구나 하고 이제 깨닫는 사람들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공상을 조금 더 이상으로 만드는 학생들도 있고, 조금 더 현실 구현 가능한 그러한 꿈으로 여러분들이 그거를 초점을 맞춰주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던 것 같고, 때로는 연구원들이나 선생님들이나 또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또는 대학원생 형님들에게도 도움을 받아서 이 설계 과목을 좀 더 우리가 진지하게 여러분들이 꾸려갈 수 있도록 집단, 이것도 지도 체제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도를 아무것도 안 받으면은 일반 설계 과목하고 똑같아지죠. 그래서 많이 찾아가고 많이 도움을 받아야 되는 이런 과목이 되겠습니다. 맨 오른쪽에 있는 창의 스튜디오 코र्스는 좀 더 여러분들이 단순히 이공계 쪽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때로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 어떤 인문계 쪽의 소양을 넓히는데 굉장히 여러분들이 그 눈을, 여러분들이 지경을 넓히는데 이 과목을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면은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과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다양한, 좀 더 여러분들의 상상력의 지평을 좀 넓히는 그러한 이 인재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첫 번째, 아마도 우리 여러분들에게 또는 모든 교육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분들에게 어떤 처음으로 제시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창의적인 교육 방안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저희 학과에서도 이것이 계속 진화해 갈 겁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계속 의견을 들으면서 선생님께 의견을 더 진화해 갈 거고, 많은 다른 학과와 학교에서도 아마 이것을 기초로 해서 또 진화해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창의 교육을 통해서는 앞으로 어떤 것이 필요한가, 이런 내용을 하나 보여드리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들이 창의성, 우리가 뭐 이 창의 공간 여러분들이 다 모여 있는데,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끝내면서 여러분 여기 여러분 사진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이 공간에서 이러한 활동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갖고 왔습니다. 이거는 우리 고등학생들을 여기에 우리가 초청을 해서 같이 시간을 갖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넥타이를 메고 있는 사람과 달리 학생들이 굉장히 자유분방해서 정말 보기가 좋은 것 같아요. 훨씬 창의적인 것 같고. 이것도 멋있죠? 저는 이거 몰랐는데 사진으로 보니까 굉장히 재밌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미국의 로드 아일랜드 스쿨 오브 디자인에서 와서 워크숍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거는 네덜란드에서의 그 게임 학교에서 와서 서울대학교 학생과 우리와 그 네덜란드 학생들이 같이 모여서 2박 3일 동안 게임 잼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던 이런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다양하게 앞으로는 아마 우리가 이 공간에 이 작은 공간이지만 우리 이제 새로 우리들이 아마 전부 융합동으로 내년 말에는 옮겨갈 텐데, 그 융합동에서도 좀 더 여러분들이 영감을 주는 이런 공간이 될 수 있기를 사실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의 교육에 대해서 끝맺음을 하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Y.B. 예이츠라는 여러분 유명한 그 시인이 있습니다. 그 시인이 얘기하기를 Education is not filling of a bucket, but of lighting a fire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거는 아까처럼 바켓에다가 계속 물을 집어넣는
호수에다가 계속 물을 넣어주는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불을 붙여주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이미 오래전에 했습니다. 우리 교육이 아마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고 학생들에게 불을 붙여준다면 그게 교육의 반 이상은 된 것이 아닌가. 우리 학생들도 공간을 통해서든 경험을 통해서든 또 선생님을, 가장 중요한 건 선생님을 통해서든 친구를 통해서든 대학원 선배님을 통해서든 후배를 통해서든 어떤 것을 통해서든지 그 교육에 대해서 불이 붙는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교육의 반 이상은 성공한 게 아닌가. 불이 붙으면 그 다음에 막 가요. 에너지 때문에 가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창의 교육을 이제 시작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이제 우리 학교에서도 그렇고 우리 학과에서도 이제 막 시작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들이 이 창의 교육을 좀 더 창의적으로 우리 발전하는 우리 모든 구성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창의성이나 미래 교육 자체가 사실 정의 내리기도 어렵고 특히 미래 교육 같은 경우에는 정말 상상의 영역이잖아요. 50년 후에 교육이 어떻게 될지 책상에 앉아 있을지조차도 잘 모르는 건데 그래서 먼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였다는 점에서 되게 소중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실험적인 교육들을 저희가 받으면서 또 새로운 좋은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책임감이 있구나라는 것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강연을 들을 때마다 하는 생각이 과연 저는 이런 학과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까라는 고민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강연을 들으면서도 사실 지금 창의성이라는 말이나 아니면은 뭐 혁신 이런 말들이 다 추상적인 개념이잖아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제가 미래에 어떻게 그려나갈지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이나 또 심지어 대학원 학생들이나 다 마찬가지로 창의성 있는 교육, 창의적인 인재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영감을 얻고 호기심을 유지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부에만 너무 몰입하지 말고 그냥 뒤에서 나는 뭐가 되고 싶은 이런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런 환경이나 경험을 많이 쌓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뭐 배낭여행도 좋고 또 뭐 기회가 된다면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창의 교육을 하거나 유명한 대학을 탐방해 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기회를 좀 많이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의 변화 또 교육의 변화는 이렇게 시대적인 요구입니다.